벤치에서 디젤 차를 포기를 했다. 디젤 차 떡락. 디젤 차 지금 사면 안 돼.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차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카피셜 시에카TV의 정진환입니다.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디젤차 지금 사는 것이 맞는 것이냐, 디젤차 사도 문제 없겠는가, 다음 편에 해외 동향과 그 다음에 국내 동향,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치 면에서 디젤차는 과연 어떤가 라는 세 가지 동영상을 시리즈로 내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첫 번째 해외의 동향에 관련된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동향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질문을 띄워놨습니다. 클럽벤치라고 해서 동호회 분이 올려놓으신 질문인데, 동호회라고 하면 자동차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트렌드도 알고 있는 분들이 보통들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어떻죠? 제가 차를 사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PHEV를 차를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디젤 차를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이 질문을 올려놓으신 분의 상황은 안 봐도 좀 유추가 되죠? 연비를 좀 아껴야 되겠고 출퇴근은 좀 거리가 긴데,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 하이브리드는 어쩐지 기술적으로 좀 아직 못 믿을 것 같고, 디젤 차량들이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디젤 차량이 좀 낫지 않겠느냐, 연비나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나아지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제가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시우카TV를 봐라.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팬데믹이 오면서 이 업체처럼 인기를 얻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2018년도에 더티머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넷플릭스 가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린 디젤의 배신이라는 편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15년도에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다큐멘터리 형태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린 디젤이라는 것이 허무맹랑한 것임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여기 제가 도표를 올렸다시피 배출가스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2014년 유로6가 나올 때 기준선을 만들고 제조업체에게 이 기준선을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폭스바겐은 이 기준선을 임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서 디젤 자동차의 몰락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파리, 스페인의 마드리드,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아테네, 멕시코시티, 이런 곳에서는 2025년까지 디젤 차량들이 도심 내로 진입을 못하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특히 이렇게 유적지가 많은 로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아예 디젤차가 진입 자체를 못하도록 법안으로 만들었고 말이죠. 독일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슈투트가르트에서는 2018년도부터 유로6를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도심 진입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유럽에서만 이러냐? 최근에 미국 대선이 가장 핫했습니다. 민주당의 바이든이 당선인으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2019년도 7월 15일에 웰밍턴에서 바이든이 대단히 유의미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친기업적인 정세에 비해서 원래 친환경적인 입법을 많이 하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많이 합니다. 2200조의 돈을 들여서 친환경적으로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에 4년 뒤에 재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8년,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을 이런 정책 기조를 가져가도록 하겠다라는 대선 공약을 발표를 하고, 요번에 바이든이 당선인으로 바뀌면서 친환경 기업들이 완전 주식들이 지금 장난 아니죠. 이거에 영향을 받는 한국 주식들도, 한국 업체들도 역시 엄청나게 주식이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 산업도 친환경적인 전기 차량들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
천조국답게 2,200조를 투자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도록 하겠다. 내연기관이나 옛날에 화석연료 기반에서 완전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그린 뉴딜 정책 중에 일부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조를 받아서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문정부에서도 70조, 천조국에 비하면 완전 코딱지인데요. 기본적으로 배정을 해서 역시 한국에서도 그린 뉴딜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조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수출 나라들은 일본이나 한국,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결국은 정책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언제? 2025년 이내에 디젤차가 도시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메이커들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공급을 하는 메이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머슬카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미국의 자존심. 포드 머스탱입니다. 머스탱이 2020년도에 전기차를 생산했습니다. 머스탱 마하. 이름이 참 의미 있죠. 마하. 겁나 빠른가 봅니다. 바로 그 업체가 전기차를 생산했습니다. 마하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로드맵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가겠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GM은 전통적으로 친기업 성향인 공화당의 정치적인 궤를 같이 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도 친트럼프적 경향을 내보인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배기가스 배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안을 내놨고 이거를 중앙정부인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걸어서 승인하지 못하도록 했었을 때 GM이 여기에 한 표를 던졌었거든요.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GM이 딱 얘기였죠. 역시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태사 변환을 딱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포드와 GM이 머지않아 화석연료 내연기관은 끝이 났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을 했죠. 머지않아 디젤차는 종말을 볼 수밖에 없는 단적인 예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첫 번째 근거로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네, 벤츠입니다. 전 세계에서 디젤 엔진을 상용화한 첫 번째 메이커가 바로 1936년에 만든 260D 모델입니다.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네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클래식한 타입인지 몰라도 이렇게 볼륨 있고 이렇게 생긴 차가 좋더라고요. 만약 이거 양산한다면 저는 이 차 바로 살 의향이 있습니다. 이 벤츠가 디젤 엔진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벤츠에서 유의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사를 먼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의 기사네요. 소프트웨어가 다임러의 미국 배기가스 시험을 통과하도록 도왔다. 디젤 차량들을 배기가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배기가스 검사가 유록시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시험을 할 때 기준치를 낮춰서 통과하도록 조작을 해왔다. 이런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 볼까요?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메르세데스는 요즘 너무 신뢰성을 보이지 않는다. 독일 거인의 새로운 보스들, 경영진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디젤 문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디젤 게이트 때문에 요즘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영진들은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 윤리적으로도 진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하나 더 기사를 보면 다임러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미국 배기가스 테스트를 속였다. 독일에서만 디젤 규제를 어겨서 6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서 디젤 차량의 70만 대 정도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에서만 1200억의 과징금을 내게 되었다. 기사대로라면 참 문제가 있죠. 폭스바겐처럼 저렴한 차량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벤츠, BMW, 심지어는 최근에 독일 차량 중에서 한국에서 인증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차량 중에 하나가 포르쉐입니다. 이 포르쉐조차도 억대 차량들조차도 디젤 차량의 인증에 대해서 전전긍긍 머리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의미 있는 기사입니다. 영어로 읽어야 이건 맛인데. 2022년도부터는 베를린에 있는 디젤 엔진 공장은 더 이상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디젤 엔진 공장을 가동하지 않을까요? 벤츠 디젤 공장은 한 3군데가 있고, 하나는 베를린에 있는 운터하임 공장, 독일의 콜레디, 폴란드에 있는 야보르의 공장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메인인 베를린에 있는 운터하임 공장을 2022년부터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오다 한다면 못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중고차로 본다면 우리가 단종 차량은 원래 계속해서 나오는 모델에 비해서 5%, 10%, 많게는 15%, 20%까지도 감가가 된다는 사실.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도 디젤 차량은 어찌 보면 나중에 우리에게 역습을 할 수도 있다. 배신을 때릴 수도 있다. 내가 연비 때문에 이 차량을 샀는데 2년 뒤, 3년 뒤에는 도심에도 진입을 못하고 중고차로 팔려고 했더니 사는 사람도 적어들고 팔려고 했더니 가격이 떨어졌다. 이 얘기하는 디젤차의 역습이고 종말에 대한 어찌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디젤 엔진을 시작한 벤츠에서 벤츠 디젤 차를 포기를 했다. 라는 기사가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왜 디젤 차를 지금 이 시점에서 신차로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근거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이 간다면 세 번째 이야기를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를 선행한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내 주식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에 이렇게 그린 디젤이라고 해서 폭스바겐이 폭락을 하고 과징금을 물을 때 그 반대로 웃고 있고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냐 하는 바로 그 사람. 예. 일론 머스크고 테슬라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그 이전에서도 바이든이 확실히 된다고 하자마자 나스닥 15위에서 7위로 지금 뛰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슬라 주식 한두 주 정도는 가지고 있죠. 한때 이랬습니다. 각종 투자 업체들에서 이거 미래가 보여? 안 보여. 얘 안 되겠는데? 투자 업체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일론 머스크,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2위 부자, 두 번째. 아마존 CEO에 이어서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투자자는 현재보다 주식의 가격은 5배 이상 갈 것이다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전기차 세상이다. 현재 있는 제조업체들 다 싹 깔아뭉개고 라인 경험 하나도 없고 지금 전기차만 딸랑 생산하고 있는 모델 3, 그 다음에 모델 S, 모델 X, S, 2도 나오려고 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있는 이 일론 머스크의 주식이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 아이폰을 만드는 업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역설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디젤 차들이 그만큼 가치 하락을 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거?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소위 말하는 주식쟁이들 입장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이 세 가지의 화살표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 뭡니까? 디젤차 떡락, 디젤차 지금 사면 안 돼, 디젤차 사면 죽어, 디젤차 사는 놈은 바보,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시유카의 입장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동향을 봤더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자동차 메이커적 입장에서도 봤더니 현재 디젤차를 사면 어떻게 된다? 네, 바보 소리 듣는다. 선진국에서, 그리고 천조국인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디젤차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왜 디젤차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해외 동향이 있으니까 국내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편에서는 국내에서는 어떤 동향이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떤 환경적인 이슈들이 있는지, 한국 메이커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계적인 동향과 동일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마치기 전에 해외 편이니까 해외식으로 제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옛날에 TV쇼를 했던 거 아시죠? 그 TV쇼 이름이 어프런티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안 되는 영어 제가 해봅니다. You are fired.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에 의해서 지고 난 트럼프는 바로 미국 국민들에게 바로 fired 됐죠. 디젤 차도 머지 않아서 3, 4년 이내에 디젤도 fire.
디젤 사는 거 아닙니다. 이상 세상에 대한 모든 자동차 이야기 카피셜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